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지기입니다. 요즘 병원 가기 정말 쉽지 않죠? 예약하려면 몇 주 뒤로 밀리고 응급실은 북적거리지만 정작 의사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의사가 없어서 진료가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며칠 전 72세 김순자 어르신이 갑자기 숨이 막히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새벽 2시 가족들이 급히 택시를 타고 달려갔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진료까지 5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날 김 어르신은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쥔 채로 4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무섭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시기 안산의 74세 정영호 어르신은 심한 두통으로 신경과를 예약하려 했지만 의사가 한 명뿐이라 진료는 3주 뒤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참다가 결국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뇌출혈 직전 상태였습니다. 병원은 있는데 의사가 없어요. 정 어르신의 한마디가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게 정말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내일 혹은 다음 주에 우리 가족에게 벌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전남 해남의 78세 박정임 할머니는 당뇨약을 타러 갔지만 동네 내과가 한 달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떠난 뒤 대체 인력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 넘게 이동해 다른 시의 병원에서 겨우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에 병원 가는 게 여행이에요. 박 할머니의 말이 참 서글픕니다. 충북 제천에서는 밤 10시 이후 응급실 문이 닫히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 인력이 부족해 야간 진료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남성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지만 근처 병원 3곳이 모두 야간 진료 불가였고 결국 구급차로 2시간 넘게 이동했습니다. 그 환자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서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60대 윤재호 씨는 흉통으로 대형 병원을 찾았지만 진료 대기 번호는 143번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은 5시간. 그동안 가슴이 조이듯 아팠다고 합니다. 내가 대체 이 나라에서 뭘 믿고 살아야 하나 싶더군요. 윤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부족은 더 이상 통계 속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OECD 평균보다 30%나 적은 의사 수. 2030년엔 의사 공백이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 지금이 바로 병원 시스템이 무너지는 시대의 초입입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수는 10년 전보다 30% 줄었고 지방의 소아과는 매달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은 부모가 의사가 없어서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라는 말을 듣는 현실. 이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의 중심에는 시니어 세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하지만 병원 접근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오르고 대기 시간은 길어지고 약은 떨어졌는데 처방받을 병원이 없습니다. 이제는 늙으면 병원 가기도 눈치 본다. 이 말이 농담이 아닌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최근에 병원 예약하려다가 포기하신 적 있나요? 검진 날짜를 잡으려다 몇 주를 기다리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지방 근무를 유도하고 의료 인력 확충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현장에서 느껴지기까지는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우리의 건강은 누가 지켜줄까요? 지금 우리는 의료가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병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힘입니다. 첫째, 예방 중심의 생활을 시작하세요. 이제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험입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짜고 단 음식 줄이기,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 혈압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은 무너지기 전엔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둘째, 동네 의원과 보건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대형 병원만 찾지 말고 가까운 의원부터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동네 의원은 작은 병이 커지기 전에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 혈압, 혈당 검사, 예방접종, 건강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가 아니라 생활 속 안전망입니다. 셋째,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해하고 활용하세요.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병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급성 증상일 땐 반드시 병원에 직접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진료나 상담이라면 이제는 화면 속 의사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 건강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건강은 혼자 챙기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서로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가족 단톡방에 건강 체크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혈압, 혈당, 복용 중인 약, 검진 일정을 함께 공유하세요.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그 마음이 가장 든든한 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의료 현실에 관심을 가지세요.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생명줄이 얇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 의료 환경, 진료 수가, 의사 근무 여건이 함께 개선되지 않는다면 5년 뒤 우리는 더 끔찍한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환자가 병원 앞에서 사망, 의사 없는 응급실, 골든타임 놓쳐. 이런 제목이 실제 뉴스가 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합니다. 70대 최명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땐 몰랐어요. 아픈 게 제일 무섭다는 걸. 그렇습니다. 건강은 잃기 전엔 소중함을 모르고 아프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병원이 멀어도 괜찮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한 걸음, 오늘의 한 끼, 오늘의 한 시간 휴식이 내일의 생명을 지킵니다. 저는 시니어 건강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